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LA 카운티의 실내 영업이 허용됩니다. 퍼플에서 레드로 방역 등급이 완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정, LA 카운티의 방역 등급이 퍼플에서 레드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식당들의 실내 영업 재개는 등급 완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식당 내부 공간은 야외 영업을 위한 물류창고 또는 포장 판매를 위한 작업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었던 실내 공간이 야외 테이블과 더불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는 겁니다. 식당 실내 영업장은 수용 인원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간의 거리는 기존 6피트에서 2피트 늘어난 8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푸드코트의 영업도 가능해지며 쇼핑몰 입장 제한도 50%로 늘어납니다.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극장도 다시 영업이 재개됩니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전체 수용 인원의 25% 선에서 관람객들의 입장이 가능합니다. 실내 피트니스 센터 영업도 재개됩니다. 입장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며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미용실과 네일케어 등 퍼스널 케어 업종의 최대 수용 인원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용 인원의 절반인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방역 등급 완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신규 감염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추가 경제 완화 조치가 내려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본격적인 경제 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5월 1일까지 모든 성인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문호를 열고 7월 초에는 소규모 이웃 모임도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지 1년이었던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5월 1일이 되면 누구나 백신 접종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시한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again. All adult Americans will be eligible to get a vaccine no later than May 1. That's much earlier than expected. Let me be clear. That doesn't mean everyone's going to have that shot immediately, but it means you'll be able to get in line beginning May 1. Every adult will be eligible to get their shot. 앞서 5월 말까지 18세 이상 모든 미국 성인들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시 한번 접종 대상이 되는 시기까지 공개한 것은 그만큼 백신 공급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현재 하루 200만 명 정도인 일일 백신 접종 속도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백신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도 꺼내들었습니다. If we do all this, if we do our part, if we do this together, by July the 4th, there's a good chance you, your families and friends will be able to get together in your backyard or in your neighborhood and have a cookout or a barbecue and celebrate Independence Day.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미국 내 아시안 증오 범죄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악랄한 범죄는 전혀 미국적이지 않다며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3차 경기 부양안 발효를 축하했습니다. 85%에 달하는 가정이 현금 지급을 받게 됐고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로 취임 50일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코로나 종식과 경제 회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낼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가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측은 다음 주 목요일인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1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화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오늘부터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시니어 센터는 백신 물량이 부족했던 지난 1월 온라인 예약 신청 대행을 중단한 바 있는데 향후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한인들을 위한 접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백인 경찰관의 목누르기 가혹 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유족들이 시 당국으로부터 2,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는 오늘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유족에게 2,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We know that no amount of money can ever address the intense pain and trauma caused by his death for George Floyd's family and to so many people in our community who are grieving. 플로이드의 유족은 지난해 7월 미네아폴리스시와 데릭 쇼빈 나머지 3명의 전 경찰관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이번 합의금 규모는 재판 전 이뤄진 민사소송 합의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5일 한 가게에서 20달러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플로이드를 체포했던 경관 데릭 쇼비는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엎드려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치는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간 짓눌러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진행 중인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현재 남성 5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된 6명의 배심원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서머타임이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일요일 새벽 2시가 되면 시계 바늘을 1시간 앞으로 돌려 새벽 3시로 바꿔놓아야 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 시작과 동시에 한국과의 시차는 LA 등 서부가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낮 시간이 1시간 늘어나고 생체 리듬이 바뀌게 되면서 수면 장애 등 여러 질환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것도 권고됩니다. 올해로 103주년을 맞은 일광 절약 시간제는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37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에서 찰스 유은 현 회장의 재선이 확정됐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 회장 투표는 지난 2월 10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3월 7일 신임 투표를 거쳐 오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6대에 이어 연임된 찰스 유은 회장의 37대 회장으로 활동은 5월 1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 1960년 창립돼 올해로 창립 61주년이 된 뉴욕 한인회는 메트로폴리탄 일원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50만 한인 동포의 권위 신장과 위생 강화 등 뉴욕 일원 한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팬데믹을 겪으며 뉴욕 한인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왔습니다. 찰스 유은 회장은 초등학교 때 시카고 총영사로 부임한 아버지 윤영교 전 뉴질랜드 대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콜럼비아대 러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인 1.5세로 뉴욕 한인 회장을 맡은 그는 한인 1세와 2세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혐오 범죄가 지금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민족 단체에서 협력하자는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타민족 사회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한인 사회가 진정한 주류 사회 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진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참여하는 한인회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한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7대 임원진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의 배경과 나이를 막론하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희 뉴욕 한인회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그런 한인회로서 우리 한인 사회를 적극적으로 더 키워나가고 발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점에 뉴욕 한인회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비영리 단체 AARP는 캠페인을 통해 백신 2차 접종을 받기 전 꼭 알아두어야 할 8가지 사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1차 접종보다 2차 접종이 심한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31%에게서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 증상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미열 등의 부작용과 백신 공급 차질로 접종 일정이 취소됐거나 취소했다면 다시 2차 접종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을 해야 95%의 효과가 있습니다. 1차 맞고 2차 맞기 전에 그 면역 형성이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맞고 나서 그 환자하고 접촉하면 아무리 한 번 맞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것이지 주사로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접종 전 진통제 복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접종 전 예방 차원에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은 백신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후에는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전후로 대상포진이나 다른 백신은 피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기 2주 전하고 맞은 후 2주 후에는 다른 예방주사를 같이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열제로 열도 한 2열이 날 수 있고 또는 100일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통증이나 또한 오한이 올 때는 가능하면 타이레놀 하나를 하루에 3번 내지 또 심한 경우 4번 잡숴주면 2, 3일 내로 그러한 부작용은 다 없어지는 걸로 다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백신은 1차 백신과 동일해야 합니다. CDC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상호작용이 없고 따로 맞았을 때 안전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2차 접종 기간은 화이자의 경우 1차 접종 후 21일, 모더나는 28일 간격을 두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간격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CDC는 1차 접종 후 6주 이내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 부위의 발진은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사유가 아닙니다. 3일에서 10일 이내 주사 맞은 부위에 발진이 생기면 다른 쪽 팔에 맞으면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2차 접종 후 2주 후로 분류됩니다. CDC는 2차 접종 후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노출돼도 더는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해야 합니다. 본인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접종받지 못한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할 때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롤렉스 시계를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LAPD에 체포됐습니다. 롤렉스 연쇄 강도 사건은 LA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월부터 시작됐으며 해당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총으로 위협한 뒤 시계를 강탈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오늘 쇼핑과 식사가 가능한 부분 재개장에 돌입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식사가 포함된 성인 입장권은 44에서 49달러, 아동의 경우 25달러입니다. 남가주 지역을 관통하는 101번과 405번 프리웨이가 전국 최악의 교통체증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도시별 순위에서는 LA가 국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5위로 선정됐으며 1위는 뉴욕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72만 2천 건으로 일주일보다 4만 2천여 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1월 이후 최저치로 경제 개방에 따라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국적의 컨테이너선이 지중해에서 테러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해당 선박이 폭발물 공격을 받았으며 이는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테러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며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